매일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무례함 앞에서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혹시 예상치 못한 비난을 듣거나 당신의 사적인 영역이 침해당하는 순간, 혹은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듯한 싸늘한 태도에 직면했을 때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애써 괜찮은 척 넘겨버리지는 않으셨을까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 안의 빛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생기는 활력은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 버리죠. 만약 당신이 이러한 무례함 앞에서 그저 참고 견디거나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중한 자신의 에너지를 허무하게 낭비하고 있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깊은 울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이 무례함이라는 덫에서 기어코 벗어나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켜낸 결정적인 스토리를 통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4단계 대처법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여기 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친구였죠. 하지만 그는 알게 모르게 타인의 무례한 행동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회의 시간마다 농담처럼 그의 아이디어를 비아냥거리곤 했고, 심지어는 다른 동료들 앞에서 그의 업무 방식을 대놓고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저런가 보다, 나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애썼죠. 하지만 얄궂게도 이런 행동들은 점점 더 잦아들었고, 그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의 씨앗이 깊숙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는 중요한 약속을 번번이 파기하고는 늘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심지어는 연락조차 없이 나타나지 않아 그를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그때마다 친구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이런저런 상황을 길게 늘어놓으며 오히려 그에게 이해를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불편했지만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꾹 참아냈습니다. 속으로는 불쾌감과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무례한 행동들은 마치 그의 내면 깊숙이 박힌 작은 구멍처럼 그가 가진 에너지와 활력을 조금씩 새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쾌한 감정으로 그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자책감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끝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심리적 피로가 그의 일상을 잠식해버린 것이죠. 그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했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보다는 익숙하고 안전한 상황에만 머무르려 했습니다. 무례함에 대한 그의 초기 반응은 내적인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회피하거나 그저 참고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강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한 줄기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던 일상이 무례함의 그림자에 갇혀버린 자신의 모습을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자신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겪는 이 감정들이 오로지 상대방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혹시 뭘 잘못해서 저런 말을 듣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해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늘의 행동은 그저 그들의 문제일 뿐
나의 가치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상대방의 무례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휘둘리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던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비로소 그 행동 자체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대 위 배우가 되어 자신의 연기를 관찰하듯 상대방의 무례함이라는 대본을 한 발짝 떨어져 읽어보는 것과 같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무례함에 대처하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명백히 무례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내 감정들을 상대방의 행동과 분리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사실을 인정한 뒤 하지만 저 행동이 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죠. 마치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는 대신 두꺼운 주방 장갑을 끼고 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이라는 불씨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내 감정이라는 소중한 손을 보호하는 과정인 셈이죠. 이러한 감정분리 훈련을 통해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새로운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단단한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전까지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여과 없이 자신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꽂혀있다면 이제는 그 울타리 앞에서 한 번 걸러지는 느낌을 받게 된 거죠. 나의 에너지는 소중해.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어.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자신의 내면에 새겨 넣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에너지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내면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집의 대문을 닫고 자물쇠를 거는 것처럼 나의 심리적 공간을 보호하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고유한 심리적 영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역이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계속해서 침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반응 방식을 바꾸는 것은 마치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기도 했죠. 때로는 잠시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단단한 벽이 세워지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작은 씨앗이 흙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새로운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 내면에서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함과 답답함 대신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과 함께 나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결심이 싹트고 있었던 거죠. 이 과정은 마치 오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는 대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그의 마음 속에도 단단하고 건강한 자아를 위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례함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는 더 이상 무례함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내면에는 단단한 자아가 뿌리내리고 있었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굳건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오랜 준비가 시험대에 오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했지만 어쩌면 그의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다시 한번 그의 눈앞에 펼쳐졌죠.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한 핵심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가 밤샘 연구와 수많은 고민 끝에 심혈을 기울여 발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상사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치 장난처럼 비아냥거리는 농담으로 그의 노력을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양 가볍게 던지는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짓누르는 명백한 무시와 날카로운 조롱이 담겨 있었죠. 회의실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이전에 무기력했던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쿵쾅거려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 대신 차분하고 단단한 결심이 마치 새벽녘의 햇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거친 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뿌리 내린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무례함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상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채워 숨쉬기조차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명확하고 또렷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건 그냥 어린애 장난 같은 생각 아니냐 하는 표현은 제가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아이디어를 평가절하하고 나아가 저의 노력과 열정을 비하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러한 말씀은 저를 심히 불쾌하게 만들고 이 중요한 자리에서 더 이상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무례한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그의 목소리에 상사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부장님께서 제 아이디어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시거나 최소한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다른 팀원들의 노력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비아냥거리는 방식으로 소통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하고 분명한 경계선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하지만 단단한 경계선이 그와 상사 사이에 뚜렷하게 그어진 듯 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사의 무례함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의 내면 영역을 침범했지만 이제는 그 선을 함부로 넘어설 수 없다는 무언의 그러나 강력한 선언이었죠. 상사는 잠시 반발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호함에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뜻밖의 그러나 통쾌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솔직하고 용기 있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무례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4단계 대처법 중 세 번째 단계, 즉 침해당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기를 완벽하게 실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단순히 한 번의 반박을 넘어 무례함의 고리를 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던 거죠. 이로써 그는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타인의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통제력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는 당당함과 놀라운 침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의 상대방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은 듯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마치 투명하지만 단단한 경계선이 그들 사이에 그어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이후 놀랍게도 그 상사의 비아냥거리는 농담이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언행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주인공과의 대화에서 훨씬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는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이전처럼 무례함에 휘둘려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 없이 자신의 일과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례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4단계 대처법 중 마지막 단계, 즉 상대의 반응에 따라 관계의 거리나 대응 방식을 조절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취하기가 자연스럽게 적용된 결과였죠. 만약 상대방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주인공은 그 관계에 적절한 거리를 두거나 혹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방이 변화를 선택하며 더욱 건강하고 상호 존중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주인공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현명한 길을 찾게 된 셈이죠. 이제 그의 하루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느껴지는 개운함과 활력, 그리고 업무에 임하는 집중력은 물론 퇴근 후 여유롭게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독서에 몰입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평온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치 방전 직전이었던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가득 찬 것처럼 그의 내면 에너지는 다시금 충만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무례함에 자신의 소중한 감정과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 그것은 진정한 자기 존중과 주체성을 되찾은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굳건한 방패를 든 용사처럼 그는 어떤 무례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에 단단한 힘을 갖게 된 것이죠. 평온하게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짓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타인의 무례함에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례함에 맞서는 기술적인 방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삶의 태도를 깊이 정립하는 과정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무례함은 언제든 당신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바로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누려야 할 진정한 평화이자 행복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혜와 통찰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단단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